1번 100 이하의 자연수의 전체 집합을 갖다가 S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S의 원소로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00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N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 N은 S라는 집단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N은 1, 2, 3, 4, 5, 6, 7, 8, 9, 10, 100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집합 이거는 이제 그거죠. 조건 제시법이죠. K라는 그 원소가 있는데 K라는 원소는 집단 S에 속하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건 정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는 로그 2의 k분의 n으로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그게 5래요. 그 개수가. 로그 2의 k분의 10이 5개가 나온대요. 이거를 정수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이. 그러면 2의 제곱과 관련된 수가 나오도록 하나씩 넣어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얘네가 1로 딱 없어서 0으로 나올 수 있는 10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전에는 5가 있을 수 있겠죠. 2가 돼서 1로 나오니까 1이고 0이고 그럼 1, 0 제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20이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2도 만들어 보려고 하면 40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만들고 싶으면 80이 들어가서 이거 이상으로는 이제 더 안 나오죠. 100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5개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리고 F의 99는 1이래요. 이거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K의 99. 99는 여기서 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를 다시 보면은 하나는 5고 하나는 5 곱하기 2고 하나는 5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이렇게 점점 2의 제곱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2의 제곱이 더 추가될 수 없으니까 숫자가 더 커질 수는 없으나 작아질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99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99 곱하기 2일 텐데 이러면 100을 넘어버리니까 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개수가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일반화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 fn이 1인 그러니까 99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요거의 개수를 구하래요. 99 같이 큰 수는 해봤으니까 중간수나 작은 수 중에서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2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로그 2의 k분의 42를 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42가 올 수 있죠. 42가 올 수도 있으면서 42 곱하기 2 해가지고 84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럼 fn이 1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를 곱해서 100조차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은 다 컷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 이상의 50 초과여야 된다. 왜냐면 52 곱하면 100이니까 그죠? 그러면 51에서 지금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42의 사례에서 하나 더 우리가 빼먹은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21이 들어와서 얘가 2가 돼버린다면 1로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잊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짝수거나 아니면 50 이하의 자연수일 경우 무조건 fn이 2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될 거는 51에서 100까지 중에서 홀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홀수. 51부터 100. 다시 말하면 51부터 99까지 홀수 고르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홀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99에서 51 빼요. 8, 48이죠. 그리고 둘 다 포함하는 거니까 하나 더 해야죠. 2로 나누면은 24.5가 나와요. 반올림해서 25가 되고 이런 건데 이거 이제 생각하기도 그렇고 외우기도 이제 많이 늦었으니까 그냥 등차 수열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첫째 항이 5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생각을 해봤을 때 2n에다가 플러스 49죠? 49. 얘가 99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2n이 50 나오죠? 그래서 n이 25. 따라서 25개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좌표평면의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 하나. 근데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 A는 곡선 요거 위에 점이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로그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로그 함수 위에 점 A, 그러니까 A, B가 있대요.
그런데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y는 x를 그려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도 그려줄 거예요. A 다시라고 한다면 B, A가 좌표가 되겠죠. 점은 요거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요 로그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는 A 다시를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함수를 한번 구해줘 봅시다. x는 로그 2에 y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k죠. 그럼 x 마이너스 k는 로그 2에 y 플러스 2고 양변에 2를 취해주면 2의 x 마이너스 k승 얘는 y 플러스 2인 거고 y는 2의 x 마이너스 k승 마이너스 2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함수랑 다르니까 y는 4의 x 플러스 k승 플러스 2랑 다르니까 이 함수는 다른 함수였던 거고 그죠? 역함수도 따로 있던 거였고 저기 제시된 함수도 따로 있던 거였고 그렇지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a 다시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역함수 지수함수와 기존에 제시되었던 지수함수 사이의 교점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함수를 y는 4의 x 플러스 k승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y 마이너스 k승이네요. 그러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해 줄 거니까 4의 x 플러스 k승 플러스 2 얘가 2의 x 마이너스 k승 마이너스 2랑 같다. 2의 x승을 갖다가 t로 치환하고 이때 t의 범위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4의 k승 곱하기 t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승 곱하기 t고 마이너스 4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서 이걸 만족시키는 A의 좌표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 교점도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교점의 X좌표인 요 근 따라서 B의 좌표로 특정되는 것이 하나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T의 값도 하나로 정의가 돼야 B 값도 하나로 나오겠죠. T 값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T에 대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사실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두 개가 나와도 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근줄 중에 하나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큰 t를 만족하는 부분에서만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중근도 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 빼고는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어떻게 취하고 있으면 되냐? 안 지워져 왜? 경우수는 이렇게 나뉩니다.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중근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서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안 되는 거고 결국에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거는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넘겼을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도 돼서 들어오니까 여기 플러스네요. 0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가 지나는 함수값은 4예요. 4.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0,4를 지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여서 t가 두 개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가 가져야 될 경우의 수는 중근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면 근계간으로 해가지고 근계간 했을 때 지금 그냥 얘분의 얘니까 양수분의 양수 그러니까 양수잖아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음수 양수였으면 곱이 음수로 나왔겠죠. 따라서 중근밖에 답이 없는 거고 판별식을 썼을 때 그래서 b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은 2의 2k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4 곱하기 4의 k승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의 2k승 마이너스 얘는 16일이가 2의 4승이고 얘는 2의 2잖아요. 2의 2k 플러스 4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2의 2k승 얘가 2의 2k 플러스 4니까 뭐가 이렇게 나오니? 보니까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었네요. 2의 마이너스 k승이 곱해졌어야 되는데 저기서 2의 그냥 k승을 곱해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k승이라고 바꿔줬으면 여기를 다시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다시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k승이에요. 제곱했을 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k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4의 k승 곱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2의 2k승이고 하나는 16이니까 2의 4승이고 그죠?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k승 얘가 2의 2k 플러스 4승이 돼야 되니까 넘겨.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특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마이너스 1이라고 다 나왔으니까 4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1이면 2죠? 2t에 플러스 4 얘가 0이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0이니까 t는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4로 밖에 안 나와요. t가 4니까 2의 x승이 지금 4라는 소리고 x가 2라는 소리니까 이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2였다는 거예요.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k도 알고 있으니까 2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의 3승이니까 8 마이너스 2니까 6 2,6을 지나고 있었고 따라서 b의 값은 2 a 값은 6이니까 둘이 빼주면은 4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좌표평면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따라서 단위원을 이루고 있는 이 식이 있어요. 두 점 PQ가 있습니다. 두 점 PQ가 있는데 1,0이면 A 여기죠? 여기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매초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의 속력으로 원 B를 각각 움직인다. 출발 후 100초가 될 때까지 두 점 PQ의 Y좌표가 같아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단위원이라는 점이죠. 단위원에서 Y좌표는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세타.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초 후에 얘네와 얘네의 상황을 한 번씩 봅시다. T초 후에 3분의 2파이의 속력을 가진 애는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때의 속력은 3분의 2t파이일 거예요. 파이 t. 얘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갔겠죠. 그러면 한 뭐 대충 이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분의 4파이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세타라고 두고 얘를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감마 뭐 이렇게 두면은 사인 감마가 곧 얘의 y좌표인 거고 사인 세타가 곧 얘의 y좌표인 거예요.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내린 다음에 속력으로 이동하니까 처음 갔을 때는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죠. 여기에 길이가 곧 3분의 2파이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3분의 2파이 t에 여기에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는 R세타로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R이 1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곧 3분의 2파이 t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사인 값은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를 기준으로 하는 그 직선 여기 PQ로 하면 되겠네요. P의 Y좌표의 값은 사인 3분의 2파이 t였던 거예요. 그럼 Q는 사인 3분의 4파이 t죠. 뭐. 둘이 나왔고 근데 이 둘의 Y좌표가 각각 같아지는 지점이 100초에서 몇 개 있느냐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3이에요. 주기가 얘는 주기가 3이에요. 그러면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를 나눠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얘는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1.5가 주기네요. 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놈이 3을 기준으로 하는 사인 그래프였다면 여기가 1.5기 때문에 이 3분의 4파이 그러니까 Q의 이동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만나는 지점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출발한 후라고 적혀있으니까 펍이 안 돼요. 한번 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납니다. 한 주기, 그러니까 3주기만큼, 한 주기만큼 이동했을 때 지금 4점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이 지금 10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에 4개 만나는데 그게 33개 더 있다. 그래서 얼마야? 132? 13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100만큼 간 게 아니에요. 1을 더 가야 돼요. 99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1.5니까 여기에 반은 0.75란 말이죠. 그러면 1은 여기 어딘가에 나오는 거니까 이만큼 더 갔으면 하나가 더 만나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133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모든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상을 좀 만족을 한다고 한대요. 봅시다. 요거가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눠주네. 일반화를 하고 가야 돼요. 지금 다음 항을 넘어서 다음 항까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초항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거 6까지 갈 때 얘 그냥 다음 해가지고 추적을 좀 활용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초항이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음 거를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관건은 이거죠. 1하고 뭘 더해서 얘가 나올 건데 다음 항을 이용해 줄 건데 2가 짝수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는 2가 짝수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n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2n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홀수죠. 홀수는 그냥 쓰고 짝수는 2로 나눠라. 홀수는 그냥 쓰자. 2n 플러스 1 됐죠? 2n 플러스 1도 홀수예요.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예요. 짝홀 더하면 홀수예요. 홀수가 나오면 그냥 써라. 4n 플러스 1. 얘는 홀수고 얘도 홀수예요. 홀수끼리 더하면 짝수예요. 짝수만 2로 나눠라. 6n 플러스 1이니까 3n 플러스 1. 문제는 3n 플러스 1이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되고 다 된다는 거죠. 둘 다 해요.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는 그냥 쓰니까 홀수인 경우를 먼저 씁시다. 짝수인 경우. 얘는 홀수고 얘도 홀수예요. 여기 가정으로 봤을 때는. 그럼 둘이 더해서 그냥 쓰자. 7n 플러스 2. 그러면 짝수일 때는 요거 더해서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7n 플러스 2. 그래서 얘가 34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34가 되면 되는 거예요. 7n 플러스 2가 32를 만족하는 n값도 없고 자연수 n값 없고 7n 플러스 2가 68을 만족하는 자연수 n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a의 2가 짝수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a의 2는 홀수이다 라는 가정이 되겠네요. 다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1이고 두 번째 경우로는 2n-1. 왜냐면 여기서의 제시된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이 얘랑 l이랑 n은 다르지만은 같이 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안 헷갈리고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갑시다.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또 중간에 오류가 생겨요. 이렇게 가지고 갈 경우 얘가 이제 홀수가 되는 거고 얘가 홀수가 되는 거니까 둘이 더했을 땐 짝수면 2 나눠서 쓰자. 둘이 더했을 때 2n이니까 n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갈리게 되네요. 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n은 홀수고 얘도 홀수예요. 둘이 더하면 짝수예요.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 돼요. 3n-1이니까 2로 3n-1 이렇게 가야 돼요. 얘도 홀짝 둘 다 될 수 있어요. 아니다. 한번 봅시다. 그죠? 왜냐면 3n-1이 짝수니까 짝수를 2로 나누면 홀도 되고 짝도 되는 거예요. 6을 2로 나누면 3이 되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되죠. 홀짝이 둘 다 될 수 있어요. 됐어요. 얘도 한번 해줍시다.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예요. 둘이 더하면 홀수예요. 홀수면 그냥 써주자. 3n-1.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n이 짝수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2를 넣으면 6, 5, 4를 넣으면 3, 4, 12, 11. 얘는 무조건 홀수로 나오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해줘야죠.
요렇게 홀수인 경우, 이렇게 짝수인 경우. 홀수랑 홀수를 더하면은 짝수예요. 그러면 이거 더해준 다음에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좀 옮겨줍시다. 옮겨주고, 얘도 옮겨주고, 아이고. 됐고, 얘도 좀 옮겨주고. 다시 차근차근 가면은, 홀수하고 홀수를 더했으니까 지금 짝수가 나올 거예요. 짝수는 2로 나눠준다. 그러면 둘을 더해야 되는데, 얘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죠. 그러면 4분의 5n-1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있네요. A의 6이 34잖아요. 34의 특징이라고 하면 짝수죠. 다음 항을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은 얘가 홀홀 아니면 짝짝이 돼야 되거든요. 홀짝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홀짝을 더해서 그대로 써서 34가 나올 수 없으니까 홀홀 또는 짝짝이 나하고 2를 나눠가지고 지금 34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 얘네 둘을 더했을 때는 68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조건을 또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4와 5에서 홀짝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소리고, 지금 홀홀까지 왔었죠. 여기 홀홀까지 와서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거로 가야죠. 짝홀로 가요. 짝홀. 아니 뭐라냐. 그러니까 얘가 짝수인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해야죠. 맞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홀홀까지 했으니까 홀짝을 해야죠. 이제 그죠? 홀짝을 하려면 둘이 더했을 때는 홀이 나오니까 그대로 써줘요. 그러면 2분의 5n-1입니다. 근데 이거 고려해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 지금 짝홀더에서 홀이 된 거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란 말이죠. 그러면 짝수에서 홀수로 가는 이 조건이니까 얘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4개 다 깔아놓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얘네 둘만 구해도 되니까. 그럼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서. 그다음에 요거는 짝홀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홀로 나와서 그럼 그대로 쓰겠네요. 그러면 4n-1. 근데 여기는 얘가 홀수고 얘는 짝수 홀수니까 안 됐지만 얘는 홀수 홀수니까 되죠. 여기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이게 홀홀 짝짝 그대로 가니까 그냥 둘이 더해줘요. 그러면 4분의 11n이고 마이너스 3 얘가 34가 돼야 되니까 아니지 68이 돼야죠. 2로 나눠주는 거니까 또 그러면 11n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27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1n이 275가 나와요. 이거 11로 나눠주면 2 할 때 22고 그러면 55니까 25가 나와요. 그래서 n으로 될 수 있는 수는 25인데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건 이거니까 25에다 2 곱하면 50 마이너스 1하면 49 49가 첫 번째로 가능한 A의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줬을 때 68이 또 나와야 되니까 지금 7n-2가 68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n이 10이라고 나오니까 20, 19 이렇게 나오네요. 49에다 19를 더해주면 28이고 68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상수 K는 K가 있는데 K는 1보다 크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를 AN이 있대요. 요거로 진화를 모르겠어. 그냥 대강 보고 지나가요.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일단 저는 무엇보다 이런 거에 얽매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뭐 대충 이렇대요.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대충 알고 싶은 정보만 이런 거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 이거 뭐 AN도 주어졌네. 다 주어졌네요 그냥. 이로 가 뒤에 값 그냥 공차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건데 AN이 주어졌고 A1분의 A3이 지금 1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주는 거죠. A3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 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은 그냥 D잖아요. 그러면 얘 할 때도 2분의 D는 나올 거고 얘 할 때도 2분의 D는 나올 거니까 그냥 얘만 써줄게요. 어차피 약분이 될 거니까.
3을 대입해 주면은 하나는 4고 그죠? 2의 A의 4승이고 하나는 2의 A의 3승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A의 1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2의 A의 2승이 나올 거고 2의 A의 1승이 나올 거거든요. 얘네 둘을 나눴을 때가 16이 나오면 된대요. 그러면 첫 항이 나와 있고 공차가 D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를 일반항으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얘 1 플러스 3D 그죠? 3D 얘는 2의 1 플러스 2D 이거 나누고 2의 1 플러스 D고 2의 얘는 1이죠 그냥. 네, 얘가 16이라고 나오면 돼요. 요거 2의 2D승으로 묶어볼게요. 2의 2D승. 그러면 2의 1 플러스 D승 마이너스 2의 1승 나오잖아요. 얘가 둘이 약분되고 2의 2D승이 16이라고 나오니까 D가 바로 2라고 나오죠. 그럼 가액 알파 준수는 그냥 2예요. 그 다음에 첫 항도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 AN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AN 말고 2AN. 요 AN은 그거죠. 첫 항 1이고 지금 공차 D가 지금 2니까 2N 마이너스 1이네요 그냥. 그 다음에 AN은 여기다가 2N 마이너스 1을 지금 대입하라는 소리 같으니까 요거는 2분의 D였고 그죠? 2분의 D 곱하기 요거 하면은 지금 2의 2N승 마이너스 2의 2N 플러스 1승이네요.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2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요건 2분의 2니까 1로 그냥 되겠죠. 얘예요 그냥. 그래서 얘의 알만시 다고 얘가 이제 gx가 되는 거고 얘가 fx가 되는 거고 얘가 p가 되는 거예요. 2를 더하고 일단 f에다 2를 대입하래요. 3이네요 3. 그 다음에 여기 4 대입하래요. 4 대입하면은 8, 9, 512, 8, 7, 128. 384 나눠봐 3으로 128 132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30. 6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대값을 구하래. 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의심 많이 해야죠. 왜냐면 분모가 0인데 x를 0으로 보내서 분모가 0인데 지금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x가 약분이 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걸 다시 말하면 절대값 f의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f0-1 얘가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f의 0은 1이라고 나옵니다.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제시를 해줬으니까 fx를 갖다가 특정을 지을 수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에 플러스 d라고 적어야 되지만 c라고 적어야 되지만 플러스 1이라고 적어야죠. f0이 1이니까. 그리고 fx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럼 1, 1이 없어지면서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x제곱이 아니라 x죠. x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에 플러스 b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데 절대값의 곱은 절대값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나오게 돼요. 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x를 0에서 우극한 자극한으로 봤을 때 부호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와요. 많이 풀어봤던 패턴이었죠.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보냈을 때 얘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니까 우극한으로 왔을 땐 양수, 자극한으로 왔을 때 음수여서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x를 0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냥 절대값 b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수에 수렴을 한대요. 마찬가지로 자극한으로 보내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랑 똑같겠죠?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b 얘가 또 k라고 나와요. 결국에 둘이 같다는 소리니까 절대값 b가 지금 0이 나온다는 소리고 b의 값은 0이라고 나와요. b의 값이 0이라고 나왔으니까 fx를 대강 이제 추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얘가 1만 남고 그죠? 플러스 1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x를 곱해줄게요. 그럼 x 4제곱에 플러스 ax 세제곱에 플러스 x, 얘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를 만족한다고 하니까 넘겨줬을 때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에 xx는 없어져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네요. 양변을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ax에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다시 말하면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a제곱의 최대 범위는 16까지이고 이걸 이 제곱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a가 나와요. A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양수, 얘 양수예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25 곱하기,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A가 나오겠죠? A가 음수가 나오면 작아질 거니까 A는 최대한 큰 값으로 양수가 나오는 게 좋아요. A는 무조건 4로 나오겠죠. 그래서 125 더하기 4 곱하기 25니까 100이에요. 플러스 1. 그래서 226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족을 한다고 한대요.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fx를 일단 t로 치환을 해주고 범위를 설정해 줄게요.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 식을 t에 대해서 치환을 하게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x제곱 t에 플러스 x제곱이라고 나와요. x제곱이 겹치니까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t-1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t제곱으로 묶으면 t-1이 나오게 돼요. 결국에 t-1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이 나오게 되는데 t-1 곱하기 t 플러스 x 곱하기 t-x가 0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t, 즉 f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x가 되거나 x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를 그래프적으로 살펴봐서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fx라는 함수는 연속인 그냥 함수예요. 그런데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돼야 된다는 지금 전제가 나와 있으니까 y는 x, y는 마이너스 x, y는 1을 그려줄게요. 여기서 우리가 fx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fx의 최대값이 0과 1 사이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fx를 만들어 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음수 부분은 손도 대면 안 돼요. 여기도 시작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인 거를 위반해 버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쭉 가거나 여기 올라가는 것도 안 되죠. 1 넘으니까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꺾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갈 경우 최소값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최소값도 0이고 최대값도 아니지, 최소값도 1이고 최대값도 1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쪽에서 한번 내려가 줘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죠. 0이 최소값이어야 되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fx를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랑 0이랑 2분의 1을 대입하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분의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 있을 거고 0은 여기 있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는 1, 0일 때는 그냥 0, 2분의 1일 때는 y는 xy의 교점을 사역해보면 되니까 그냥 2분의 1로 나와서 다 더해주면 2분의 3이네요. 10이랑 곱하면 15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8번) 실수 t에 대해서 지금 직선 x는 t라고 나와있네요. x는 t가 두 함수, 4차 함수와 1차 함수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4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배형을 그려줄게요. 누가 위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x는 t가 지나요. 그리고 각각의 점을 a 또는 b라고 한대요.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그리고 ft는 둘 y좌표의 차이가 되겠네요. 요거와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값은, 그러면 지금 2차 함수가 위에, 아니 4차 함수가 위에 있는지도 1차 함수가 위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둘의 y좌표 그냥 빼가지고 절대값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0t의 마이너스 30 여기다가 뭘 빼주면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8t에다가 아니지 플러스 8t죠. 플러스 8t에다가 마이너스 32 요거의 절대값 씌운 게 뭐다? f의 t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요거가 말한 형태가 이거에서 얘를 뺀선 h가 나오니까 f 프라임 t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f 프라임 t를 말하고 있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우극한으로 보는 거, 좌극한으로 보듯다는 거. 4차 함수도 2차 함수도 둘 다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에서 연속함수를 뺐는데도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절대값 때문에 나오는 거죠, 당연히. 청점이 어딘가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0이랑 같아도 되죠. 다시 말하면 얘는 미분이 불가한 지점 또는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지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x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얘를 일단 미분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ft의 절대값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를 gt라고 하면 gt를 그려줘서 그거에 절대값을 붙이겠다 이거예요. gt를 먼저 미분을 해줘요. g't를 구해줄게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에 플러스 8이죠. t 세제곱 그죠?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에 플러스 2가 지금 0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t 1 나오면 만족하죠? t제곱 플러스 뭐 t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뭐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요. 여기서 윤수분 안 되죠? 윤수분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는 다 구해야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 다음에 4, 2, 8 10이네요. 2루트 3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1이고 여기서 나오는 근은 1 풀바 루트 3이에요. 됐어요. 이걸 통해서 GT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가운데가 1이고 1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 여기 1 플러스 루트 3일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려주자는 거죠. 저기 뭐야 gx를 오케이 감소 0 됐다가 증가 0 됐다가 감소 0 됐다가 증가 얘가 GT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X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기 위해서는 1을 대입해봐요. 1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해야죠. 1 대입하면은 음수 마이너스 32 때문에 무조건 음수 나오네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GT라는 그래프는 이러한 개형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X축이 지나가겠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FT인 거예요. 검은색은 GT, 얘는 FT. 그럼 FT에서 일단 미분계수가 0을 만족시키는 지점은 1과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얘들을 다 더하면 일단 4비 정립이 돼요. 게다가 지금은 여기에 미분계수는 음수, 여기에 미분계수는 양수, 음수, 양수, 부호가 달라서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지점까지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 지점은 FT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GT의 X축과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말하면 T 4제곱이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4T 세제곱 4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2 얘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4 대입해 볼게요. 원래 2부터 해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 2 왜냐면 요거에 약수를 해야 되니까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냥 4가 왠지 큰 소리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거든요. 4 4제곱이고 4 4제곱이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4 4제곱이 여기 없어지고 4, 8에 31이니까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t-4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t세제곱 플러스 뭐 t제곱에 플러스 뭐 t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건데 뭐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얘가 뭐가 나와야 되면 4t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없어져야 돼요. 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머티 제곱 마이너스, 아 얘는 그냥 요게 끝이네요. 얘가 없어야 돼요. 얘도 없어야 돼요. 결국에 t는 4가 나와야 되고 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니까 t로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2와 4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4니까 둘이 더하면 2, 3에다 2 더하면 5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9의 값을 구해라. gx 같은 경우에는 지금 fx라는 함수를 갖다가 적분, 부정적분을 해서 적분 상수도 없앤 형태인 거죠. 이런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식을 먼저 보면은 사실 양변에 x에 0을 대입한다. 그래서 g0이 0이다. 이거 하나 뽑아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미분한다. g'x가 fx가 되고, fx를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세워준다면 gx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x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a x제곱에 플러스 bx에다 플러스 c일 텐데 g0이 0이니까 이렇게 이건 fx 둘을 특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함수가 지금 x는 1보다 큰 어떤 x에 대해서 1보다 큰 것 같은 g의 x는 g4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대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어떠한 지점에 1이 있대요.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g4의 값이 함수 통틀어서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 2, 3, 4. 4 여기일 텐데 여기 무조건 더 큰데 G4가 가장 작기 위해선 G4는 여기 극소 지점이 나오는 부분에 무조건 4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G4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소리. G4. 1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얘만 지나지 않으면 돼요. 이때는 G1이 제일 작은 거니까 그럼 얘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 정의역은 4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지금 G3이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X축이 그냥 이대로 지나간다. 그럼 이때도 무조건 4가 무조건 작겠죠? 그러면 이제 3이 더 작다는 소리는 3을 기준으로 지금 X축이 형성이 되었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될 뿐이잖아요. 의미가 없고. 그럼 여기 부분에서 나올 테니까. 여기는 G1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G1은 여기쯤에 있는데 여기에 3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요 위에 X축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상태에서 G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를 다시 그려주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잡은 부분인 여기 얘가 3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1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1은 여기서 나와야겠죠. 1.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GX를 특정해 줄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일단 3분의 1이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 미분해서 4 넣으면 뭐다? 0이 나온다.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빡세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4 넣어줍시다. 4 넣으면은 요거 4, 1이 되네요. 그럼 1. 그러면 요거 3분의 4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4 넣어주면 여기도 3이니까 얘는 아예 1, 1 약분이 돼버리네.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3분의 3 이렇게 되죠. 플러스 얘도 4 넣으면은 얘는 1이고 얘는 3이면 얘 그냥 플러스 1 되네. 얘가 0 나와야 된다. 그러면 3분의 요거 3, 4, 12 마이너스 3알파 둘이 더해주면 16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플러스 1은 3분의 3이니까 여기 19로 만들어주고 얘가 0이 나온다. 그러면 3분의 19 얘가 3분의 4알파가 되는 거니까 연별에다 4분의 3을 곱해 알파의 값은 4분의 19라고 나온다. 뭐 이래? 근데 우리가 fx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얘를 또 전기에서 또 미분을 해야 되네요. 이제 처음부터 fx로 가는 게 맞았네요. 그러면 뭐 저거 g'x 다시 말하면 이제 f'x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줘 합시다. fx는 x-4의 인수 같고 x-알파를 알파 이거로 안 칠게요. 이거로 칠게요.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2차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한 다음에 적분해서 3을 넣으면 0이 나온다고 하고 알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전개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알파 플러스 4에다가 x고 플러스 4알파죠. 요거 적분해주면은 3분의 1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4에다가 x제곱이고 플러스 4알파 x 플러스 c 나오는데 g0은 0이니까 굳이 안 해줄게요. 여기다가 3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9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알파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36인가? 아니지 3, 4, 12니까 12알파 얘가 0 나오면 된다. 그러면 9 마이너스 2분의 9 알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9, 36이니까 18 알파 플러스 12 알파 얘가 0이다. 마이너스 6 알파. 이건 알파가 아니네요. 얘는 그냥 18이고 플러스 12 알파.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9고 넘기면 9. 요거 해주면은 2분의 24에서 2분의 9 빼면 돼. 24에서 9를 빼면 돼. 12, 1이고 15. 2분의 15 알파가 9가 나오니까 양변에 15분의 2를 곱해주면 얘 3이고 얘는 5니까 5분의 2, 3, 6, 5분의 6이 나와요. 알파의 값이 5분의 6이 나왔으니까 fx 다 구했어요. 9 대입해주면은 5 곱하기 5분의 45 맞나? 5분의 45 마이너스 6이니까 39 5분의 39 약분 해주면 39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10번 1, 2, 3, 4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지금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란대요.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4번 이렇게 나온다.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이하이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경우 수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나 조건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다시 말하면 2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3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뜻이잖아요. 1, 2, 3, 4 중에서 3 차이 나는 거 1하고 4밖에 없거든요. 1, 4가 이웃하면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하기로 1은 한 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우리 잡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1은 하나의 제약이 있으니까 4는 안 나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가 안 나오는 경우 4가 하나 나오는 경우 4가 2개 나오는 경우 4가 3개 나오면 무조건 1과 겹치게 돼 있어서 요거까지밖에 못 구해요. 그럼 요거는 그냥 봉석이 4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은 한 번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는 4를 제외하고 3333이 올 수 있어요. 3333 81이죠. 거기다가 22를 빼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1이 안 들어간 23, 23, 23, 23으로 구성된 애들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면 1이 하나 이상은 무조건 드러나는 애들이 남겠죠. 그러면 81에서 지금 16을 빼주는 거니까 65개가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4가 하나 무조건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근데 또 나뉘어요. 1이 하나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1이 3개 있으면 4랑 무조건 만나니까 안 되죠. 1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 2, 3, 4 공석을 띄워두고 1, 4, 1, 4, 1, 4 총 3가지의 경우에 올 수 있거든요. 둘이 띄어 있는 경우는. 거기다 1, 4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패까지 해주고 나머지를 2, 3으로 채워야 되니까 두 자리는 2 곱하기 2로 채워줘요. 24개가 나와요. 1이 두 번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공석 4개를 해주고 1, 4가 이웃하면 114가 나올 수 있고 4는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1이랑 겹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를 2가지. 여기서는 자리도 바꾸면 안 돼요. 자리 바꾸면 1, 4가 겹치니까. 에다가 나머지 2가지, 4가지. 4를 2번 쓰는 경우에는 1을 한 번밖에 못 써요. 1 2번 쓰게 되면 1, 4, 1, 4 겹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는 1, 4, 4에서 그냥 1, 1, 4에서 4, 4, 1만 이렇게 된 거예요. 4, 4, 1, 1, 4, 4. 2가지. 나머지 1, 2, 3으로 채워? 2가지. 그리고 4가지. 8, 32. 65에서 32를 더해주면 7. 97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12개의 전구가 전광판으로 이루어진 신호기가 있대요. M열의 전구가 N개 켜져 있는 경우는 요거로 계산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가 또 나와서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1열에서 1개? 그러면은 1 곱하기 4의 1-1 1개네요. 그 다음에 3열에서 2개 그러면 2개 곱하기 4의 3-1이니까 4, 4, 16 곱하기 2니까 32. 그래서 요거의 총합인 33이 여기에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2개를 켤 때 전광판에 짝수가 나타날 확률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정되는 거는 지금 n 곱하기 몇 개가 켜지고 몇 열에서 켜지냐, 그건 여기서 고정이 되고 있거든요. 1, 2, 3, 4. 1열에서 켜질 때는 필연적으로 1이 곱해지고 그럼 개수 n 곱하기 1이에요. 2열에서 켜질 때는 2-1이니까 n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n 곱하기 16, 얘는 n 곱하기 64겠죠. 여기에서 켜지는 애들은 n이 무슨 수가 나오든 4가 16이 64가 곱해지기 때문에 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을 빼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죠. 홀수가 나올 확률을 어떻게 나오면 되느냐, 여기서 홀수가 나올 수 있죠. 유일하게 여기서 나오는 홀수 곱하기 여기서 짝수 하나 나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홀수를 하나 나오게 하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키는 거죠. 왜냐면 3개를 키거나 하나를 키거나인데 전구 지금 2개만 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밖에 못 켜요. 하나를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에서는 12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니까 12 곱하기 11, 6 곱하기 11, 66이네요. 분해 3개 중에서 하나 골라 3 곱하기 9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무조건 짝수니까 여기 9, 요거 22, 22분의 9에서 22에서 22분의 22에서 22분의 9를 빼주시면 22분의 얼마가 나오는 3, 13이 나오네요. 둘이 더하면 3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해를 해주고 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요건이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서 판매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가 이항분포로 따르대요. 그러면 몇 번 시행했는지 모르겠고 확률도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 따라 평균이 m. 그럼 MP가 m. 분산이 25분의 48. 그러면 n 곱하기 p. np에다가 1-p. 얘가 25분의 48. 됐어요. 내기 위해서 50개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데 6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검사를 안 하고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뭐 환불하고 뭐 해주더라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A1 발생하거든요. 근데 A1의 기대값이 지금 6만원이랑 똑같대요. 기대값이 A가 6만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기대값, 그러니까 M, AM이 곧 6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m을 찾아줘야겠죠? 근데 일단 시행 횟수가 나왔네요. 총 50번을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n의 값은 50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50 곱하기 p 곱하기 1-p 얘가 지금 25분의 48이 나와야 되는데 양변에다가 50분의 1을 곱해줄게요. 그럼 p 곱하기 1-p 얘가 50으로 나눠주니까 지금 25분의 24 곱하기 25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형태 많이 봤잖아요. 얘네 둘은 지금 1을 두고 같이 나눠 가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가 뭐면 하나가 1 마이너스 뭐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25분의 1이면 하나가 25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25분의 2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P의 확률이 25분의 24가 되거나 25분의 1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M은 5 이하의 자연수라며요. M은 지금 뭘로 표현이 되면 MP, 그러니까 50 곱하기 P로 식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50 곱하기 25분의 24를 했으면 48이 나오니까 M이 5를 한참 넘어버리잖아요. 얘 아니라는 뜻이고 25분의 1이 확률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항분포 50,25분의 1이 따지고 있다는 뜻, 따르고 있다는 뜻이고 M의 값은 2가 나와요. 그래서 5 이하죠. 그래서 총 애프터 서비스 비용은 2A였다는 거고 이게 6만 원이라고 지금 서술이 돼 있으니까 A의 값은 3만 원이 되고 3만 원을 갖다가 지금 1000으로 나눠라고 했으니까 30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요 25분의 1까지는 제가 구했었는데 보니까 이 문제를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공들에는 각각 주머니 1, 2, 3, 4 중 하나씩이 적혀있는데 꺼내요. 이거는 다시 너는 시행을 한다. 보온 추출도 하네요. 4번 반복해서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확률변수 x는 다음 조건. 그러니까 뭐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합의 테마로 이동해 주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근데 조건이 나와 있어요. 다 합해서 4가 될 확률은 81분의 1이래요. 그런데 다 합해서 4가 된다? 4개를 뽑는데 최소로 나올 수 있는 값이 4예요. 1111.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은 4444, 16이에요. 그런데 얘를 뽑을 확률이 지금 81분의 1이래요. 요렇게 해주면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공의 개수를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확률을 못 구해요. 확률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y라는 테마로 하나를 정해줄게요. y라는 테마는 확률 변수 어떤 확률 변수냐면 그냥 공을 뽑을 확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4가 될 확률은 1을 4번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y1을 뽑고 y2를 뽑고 y3을 뽑고 y4를 뽑았다는 건데 걔가 지금 4가 나온다는 확률은 아니지 얘를 다 뽑으면 이제 요거의 합이니까 확률변수 x가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4로 나눈다면 얘는 표본 집단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y의 바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4로 나눴으니까 얘도 4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럼 y의 바는 4y의 바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1111을 뽑아서 지금 81분의 1이 됐다는 소리니까 얘 확률을 A, B, C, D라고 한다면 A의 4제곱이 곧 81분의 1이 된다는 소리니까 무조건 양수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뜻이네요. 요거에다 16 곱하래요. 81에다가 지금 16분의 1 다시 곱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또 D라고 정한다면 D의 4제곱이 얘로 나온다는 뜻이니까 3의 4제곱 2의 4제곱 6분의 1이네요. 6분의 1 각각을 B, C라고 한다면 지금 B 플러스 C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하나 나와요. 그럼 B 플러스 C에 대한 관계식을 정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이 지금 9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은 확률변수 4y바에 대한 평균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4 곱하기 확률변수 y의 바로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4 곱하기 확률변수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은 같기 때문에 표본 집단 평균은 표본 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해주면은 그게 지금 9라고 하면 되는 거죠.
평균 구해주면 또 닦아야죠. 그러면 3분의 1 요거 하면은 6분의 4 3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해서 1 되네요. 1 더하기 2b 플러스 3c 얘가 9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b 플러스 3c 얘가 8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요거 양변에 2 곱해주면은 지금 2b 플러스 2c 얘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주면은 c가 지금 7이라고 나온다? 하나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왜냐면 4 곱하기 얘가 9니까 4분의 9가 나와야죠. 얘가 4분의 9인 거고 2b 플러스 2c가 지금 1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c의 값이 4분의 5라고 나오네. c의 값이 4분의 5라고 나온다. 그래요. 2분의 1을 만족해야 되니까 4분의 5가 나오면 안 되죠? 뭐야? 여기서 평균을 구했고 1이 여기 있네. 1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다시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얘가 4분의 9라는 뜻이니까 1을 빼줬어야 됐죠. 그럼 4분의 5. 여기서 또 빼주면 C가 4분의 1이 나오고 얘도 4분의 1 나오겠죠. 됐어요.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때 분산을 구하래요. X에 대한 분산. 다시 말하면 확률변수 X에 대한 분산을 뭘로 나타낼 수 있는 확률변수 4 곱하기 Y 바에 대한 분산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16 곱하기 Y 바에 대한 분산으로 나타낼 수 있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요거잖아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y에 대한 분산을 저거 집단의 크기인 4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재평평제 해주려면은 평균은 일단 저기 나왔고 4분의 9인 게 나왔고 평제를 해줘야 되니까 제곱해서 닦아주도록 할게요. 제곱해서 닦아주면은 3분의 1 그 다음에 1이죠. 4분의 9 6분의 16 약분하기가 되게 껄끄러워 보이는데 이거 3분의 8이니까 이거 하면 3이고 4네요. 4분의 25 마이너스 16분의 아까 4분의 9였으니까 81 빼주면 이거 4 곱했을 때 100이니까 16분의 19 나오거든요. 얘가 요거예요. 양변 4로 나눠주면 맞죠?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16분의 19) 그죠. 4로 나눠주는 게 이렇게 나눠줘야죠. 제대로 하고 있었네요.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양변을 4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맞아요. 4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맞고 그러면 64분의 19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64분의 19를 대입하면 요거 4분의 19가 돼서 둘이 더하면 23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